하이브가 미니진에게 제기한 주주관계약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에서 소송 이익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미니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번 변론에서 26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에 이르는 풋옵션 관련 재판도 병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미니진의 운명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재판부는 미니진 측에 변론이 끝날 무렵 핵심 쟁점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뉴진스 가처분 당시 재판부 모습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법무법인 세종은 엉뚱하게도 입장문을 내놓고 여론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대중들의 비판이 나옵니다. 세종 측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 소송의 입증 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 가처분 당시에도 일부 변호사 중에는 템퍼링 의혹 입증 책임이 어도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하이브는 핵심 쟁점을 정리해서 냈으니 민중이 반박 자료를 내야지 뭔 소리야, 판사 앞에선 말 못하고 엉뚱하게 언론에다 화풀이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뉴진스 소속사 미니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모회사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 계약 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소송 이익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 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17일 하이브가 미니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미니진 이외에도 미니진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동훈 전 부대표도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당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훈은 작년 4월 15일 하이브로부터 감사를 받기 일주일 전 하이브 주식 약 2억 원 가량의 보유분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동훈은 이튿날인 16일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 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하이브는 하이브 주식 매각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미니진이 작년 11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할 당시 이른바 미니진 사단이라고 불리는 신동훈 전 부대표, 김혜민 어도어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 동시에 풋옵션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에서 미니진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관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데 이어 하이브는 주주관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미니진 측은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주주간 계약 주요 쟁점은 미니진의 5년간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위 보장과 26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미니진은 자신의 어도어 주식을 하이브에 강제 매각하면 최대 1,000억 원을 얻을 수 있는 셈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풋옵션입니다. 미니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의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알려진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미니진은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이날 변론 기일에서도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이익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도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하이브 측은 미니진이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누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냐는 것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 해당 확인 소송에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니진 측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니진 측은 이 사건에서 판단을 받아도 원고로서는 추가적인 법률 논쟁을 다퉈야 한다며 해당 소송에서 다툴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측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을 재판부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할까요? 라고 물었고 양측은 이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저희가 받는 걸로 하겠다. 풋옵션 측 재판부에도 통지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부는 사실상 미니진의 운명이 달린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양측은 서면에 대한 공방도 이어나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서면에 대해서 원고처럼 핵심 쟁점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 입증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서 입증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저희가 해지 사유에 대해서 서면을 낸 것과 관련해 피고 측의 구체적인 반박 서면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면이 나오면 공방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며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으로 3차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듣기로 하는 동시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들의 풋옵션 대금 소송도 함께 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민희진 측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은 지난 3월 7일 가처분 재판부가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목록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또 헛발질을 했습니다. 문제는 뉴진스 법률 대리인과 민희진 법률 대리인이 모두 법무법인 세종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민희진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이 끝난 후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세종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라며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이브는 변론 기일 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세종 측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 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관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세종 측 입장문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하이브는 핵심 쟁점을 정리해서 냈으니 민주미 반박 자료를 내야지 뭔 소리야. 세종 뉴진스 묻어서 날아가려고 함? 판사 앞에서는 얘기 못하는 죽을 병에 걸림? 국내 5대 로펌 수준이 이래? 레알? 존나 심각하네. 판사가 내라는데 판사 앞에선 말 못하고 엉뚱하게 언론에다 화풀이야. 재판도 여론전으로 하려고 하네. 민희진이 뉴진스를 재판에 끌어들인 것도 풋옵션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희진 측 주장과 뉴진스 측 주장은 거의 대부분 같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도 같은 상황인데 뉴진스가 가처분에서 사실상 패소했기 때문에 민희진에게 불리한 흐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두어와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 후 독자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독자 활동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뉴진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법원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하이브는 그간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 행위 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 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더욱이 민희진은 어두어 및 기타 하이브 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비위행위, 위법행위, 성관주의 의무 위반 행위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희진이 주장한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 등은 뉴진스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두어와 뉴진스의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뉴진스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 또 자신의 주주간 계약 조항들을 이상우, 신동훈 부대표와 논의하면서 엄마들은 하이브와 계약을 안 쓴 점을 적극 이용하면 된다며 엄마들을 교사해 하이브에 직접 이슈를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템퍼링 정황이 발생했지만 문제는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이 작년 9월 민희진과 만난 뉴진스 빼돌리기 및 투자 논의를 한 구체적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재판은 민희진에게 불리한 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종 입장문에 대해 대중들은 판사 앞에서 말 못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